지금 두 번의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제 실패가 됐는데 이거는 사실 2024년도에 그 선임됐을 때부터 예고가 됐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온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을 거예요. 이 감독이 선임되는 절차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클린스만 감독 때도 정 회장 픽으로 선택된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그 선임되는 과정에서 이제 감독 추천 권한이 없었던 이임생 기술이사가 그 전에 정혜성 그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이 정권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게 절차가 그 공정하게 진행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최종 후보군에 있었던 거스포의 전 전북 현대 감독이라든지 잉글랜드 2부 리그 감독을 했었던 다비트 바그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직접 면접도 보고 그 다비트 네. 바그너 감독이라는 분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뭐 평가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리그로 그 지도자의 어떤 수준을 저희는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이제 꼽히는 게 프리미어 리그인데, 잉글랜드 2부에 있었던 이제 그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시킨 감독이었죠. 성과가 있는 감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이제 K리그에서 뭐 2연패를 했었다. 울산 HD를 이끌고 2연패를 했었던 성과를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성과를 냈던 감독이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얘기를 하는데, 뭐 리그 명성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홍 감독이 더 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왜 홍명보 감독을 굳이 선임한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래서 축구협회가 뭐라고 밝혔는지 좀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뭐라고 이제 그 선임 배경을 밝혔는지. 근데 당시 축협 설명으로는 방금 막 박효재 선배께서도 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일단 뭐 홍명보 감독의 전술 스타일이 한국 축구에 맞는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대표팀에 필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또 국내 감독 선임이 필요하다라는 논리. 그리고 대표팀 선수 파악이 다 되어 있고, 또 국가대표팀 지도를 해봤다라는 것들을 이유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건 있지 않았을까 좀 짐작이 되는데, 그 직전 감독이 이제 외국인 감독이었잖아요. 클린스만 감독. 뭐 재택근무 논란 뭐 있었고, 그러면서 그 굉장히 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알려진 정몽규 축협 회장과 협회에 대해서도 여론이 그때 굉장히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눈치를 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박효재 선배 말씀해 주셨던 이임생 그 기술총괄 이사가 뭐 홍명보 감독 집 앞까지 찾아가서 감독직을 부탁을 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전력강화위원회가 협회 내에서 감독을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감독 추천을 하잖아요. 그때 이미 너무 분위기 자체가 홍명보 감독을 강하게 미는 분위기였다라고 그 전광희 소속이었던 박주호 전 선수가 폭로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 한국인 감독을 뽑아야 한다라는 답정너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취지였더라고요. 예.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박효재 기자에게 이것저것 묻는데 박효재 기자가 한 영상을 보내준 게 있어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라커룸에서 선수들한테 막 엄청나게 화를 퍼붓고 막 이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앞뒤를 읽어보니까 한국 축구 대표팀들이 좀 이제 그 클린스만 있을 때 이강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그 불화도 노출이 되고 해서 좀 분위기를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편집장이 얘기하신 그 영상을 보면은 그 특성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게 팀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의자도 걷어차면서 선수들을 이렇게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아까쯤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후보군에 있었던 지도자들보다 전술적인 역량이 뛰어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 홍 감독이 선수 시절에 2002 4강 월드컵 신화의 주역이기도 하고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주장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부터 시작해서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다 진짜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런 선수 구성을 놓고 봤을 때 선수들이 정말 찍소리하지 못하고 따라올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홍 감독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기강 잡기 차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그 같아요. 질문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부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선수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특히 뭐 홍명보 감독하고 손흥민 선수 간에 뭐 이상 기류가 있다. 혹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이거는 다들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홍 감독이 런던 올림픽 당시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한 게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자기가 잘하는 선수가 있고 자기를 희생해서 주변을 돋보이게 만드는 선수가 있는데, 손흥민은 그냥 자기가 잘하는 선수다,
희생하는 선수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이제 소집을 했을 때를 보면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그때는 지금만큼 뭐 커리어의 정점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던 선수였고 정말 촉망받는 선수였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잘한다고 하니까 뽑았다. 내가 앞으로 잘하는지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이상한 기류를 정말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주장 교체 해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게 실제로 뭐 이행되지는 않았지만은 홍 감독이 계속해서 그것도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하긴 교체설이 나오려면 어느 기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의도를 가지고 네. 앙로스의 그 내부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분명히 주장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번 대회 보면서 가장 좀 깜짝 놀랐던 게 남아공전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믹스트 존에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 감독님이 후반전에 교체돼서 들어갈 때 어떤 지시를 하셨습니까 하면은 보통 이제 감독하고 사이가 좋고 감독님이 이렇게 잘 짜 주셨습니다. 조금 립 서비스성으로라도 얘기를 할 법한데 특별한 지시는 없었고요. 저 정도 되면 예, 알아서 해라. 어느 시점에 들어가든 내 할 몫을 알고 있고 내가 잘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감독도 손흥민 선수를 믿지를 못하고 손흥민 선수도 홍 감독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또 결정적으로 이제 귀국하는 일정을 보면은 다 지금 따로 있죠. 꼽밥처럼 되게 어색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들러대자면은 손흥민 선수가 LAFC 소속이니까 LA에 가서 컨디션을 점검하고 뭐 이제 뭐 별도로 귀국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감독이랑 주장이 그렇게 따로 들어온다는 것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감독이랑 주장 사이가 좋지 않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뭐. 저는 그 손흥민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쓴 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뭐 저 역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경기를 보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 근데 이런 경기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생각하면 이제 감독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홍명보 감독 스타일이 어쨌든 리더십도 전술도 선수 파악도 이제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 제가 그 다비트 바그너 감독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임생 기술 이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뭐 라볼 피아나를 잘하느니 그러게 난 비대칭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홍 감독만의 특별한 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 경기 국면마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 하나일 뿐이고 그리고 사실 그 정량적인 지표로 홍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역량이 뭐 입증이 된 게 있나요? 저는 그 이임생 기술 이사가 울산 HD를 이끌 때 국내 빌드업 1위였다고 하는데 빌드업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후방에서부터 그 볼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서 나가는 과정인데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1위라고 그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객관적인 성과로 봤을 때도 지금 그 편집장이랑 바그너 감독 얘기를 했는데 거스포획 감독 얘기를 하고 보자면은 거스포획 감독 오자마자 그 지난 시즌에 정말 2부로 떨어질 위기에 있었던 전북 현대를 조기 우승을 시키거든요. 대단한 정말. 감독이군요. 정말 파죽지세로 우승을 시켰고 또 더군다나 이제 FA컵까지 우승을 시키면서 더블 우승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걸 보고 이제 홍 감독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뭐 선수 파악도 사실 잘 안 됐잖아요. 저는 그 선수 파악이 잘 안 됐다는 거를 선수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비대칭 3백을 하면서 이제 윙백들이 이제 굉장히 그 상대 진영 깊숙이 들어가서 공격수처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설영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배지다에서 자기가 뛰는 포지션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오른쪽인데 뭐 왼쪽을 뛰었다 예. 뭐 이렇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왼쪽에 뛰게 되면은 역발잡이다 보니까 상대를 한번 접고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템포도 느려지고 몸도 느려지고. 그리고 설영우 선수는 사실 그 윙백에 잘 어울리는 그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풀백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최적화가 돼 있는 선수고 그럼 풀백에 최적화가 돼 있으면 어떻게 좀 다릅니까? 풀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수비적인 역량이 뛰어나고 그 수비 가담 능력 또 활동량 이런 측면에서 앞서지. 근데 윙백이라고 하면은 거의 윙어에 못지않게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설영우 선수가 그런 성향은 아니었는데 그 포지션에 나타나는 거는 그 선수가 잘하는 포지션도 아니고 그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었느냐 하면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박효재 기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원고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홍명보 감독이 카리스마는 있는데 전술 전략은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농구팀이 있었는데 그 감독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농구를 하는데 저 1학년 때부터 농구를 하는데 맨날 농구팀이 져요. 그래서 이제 학교 차원에서 열이 받으니까 유명 선수들을 싹쓸이 스카웃을 하거든요. 근데도 2학년 때도 라이벌 팀에 지고 3학년 때 더 큰 선수를 내리면 또 져요. 또 지니까 이제 한 번 이기면 한 4번은 지는 이런 식의 이제 사태가 반복이 되니까 이 감독이 뭐냐 하면서 우리가 맨날 욕을 했었는데 지금 나무위 키를 뒤져보면 이 감독에 대한 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재미로 예를 들어서 중간에 경기가 안 되는 선수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2개가 있어 하면서 뭐 오펜스하고 디펜스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가 이거 나무위키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왜 저 선수가 계속 3점 슛을 쏘게 두는 거야 누가 쟤를 막고 있어 하니까 다른 선수가 감독님 우리 지금 지역 방어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뭐 경기 중반에 잘 안 풀리면 이렇게 하면은 2점 슛 저기 센터한테 2점 넣어라 3 하면은 3점 슛 3점 넣어라 그래서 상대 팀이 다 알았대요. 그런 근데 이 감독도 사실 그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대학 감독직을 되게 오래 맡은 분이에요. 근데 그때도 뭐를 얘기했었냐면 선수들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제대로 섞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떨어지는 팀 감독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저 벤치에 앉아있는 애들 나한테 둘만 주면 내가 우승시킬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감독이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 불현도 그 생각이 나서 근데 이거 사실 나무위키 보면 아실 거고 막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군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디펜스랑 오펜스가 안 된다. 이거 너무 웃기네요. 예, 우리가 할 거 그 다음에 이런데요. 뭐 이제 불러가지고 야 누구 와봐 하더니 할 얘기가 작전 타임에 누구야 하더니 무조건 너 뭐 이런 거 한다든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여하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 정도 사람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감독도 스타 선수들 모아놓고 카리스마로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올드한 시절에는 뭐 몇 연승을 이루고 이런 유명 감독이었는데 어느 순간 현대 농구가 되고 꾀돌이 감독들을 가지고 있는 상대팀을 만나니까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왜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은 이런 비판 그다음에 절차적 하자를 감수하면서까지 홍명보를 믿었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좀 드렸듯이, 그러니까 한국인 감독 답정너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2024년에 축구의 시대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펴냈더라고요. 거기에서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선수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외국인 감독보다는 국내 지도자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여러 후보 가운데 홍명보 감독이 최적임자로 떠올랐다. 홍명보 감독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성급하게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으로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예. 그럼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감독을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이제 뭐 성급하게 불러서 미안하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정몽규와 홍명보 관계가 이제 대학 고대 라인이다 이렇게 소집했다는 소문도 있는데 사실 지금 깊숙이 개입한 이임생 그 기술위원장인가요? 또 고대죠. 그래서 이 고대 라인이 맞습니까? 그 공교롭게 정 회장도 고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면은 특정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됐겠습니까? 근데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다비트 바그너 감독이라든지 거스 포획 감독 같은 경우 뭐 PPT를 막 20장, 30장씩 준비해서 자기 어필을 했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홍명보 감독을 마지막으로 본 게 수원 FC와의 경기였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나는 절대 감독 안 한다. 홍 그렇게 감독 얘기를 이때 어디 감독이었죠? 울산 울산 HD. 현대 그대로 있었죠. 네, 예. 그때 수원에서 이제 경기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날 이임생 기술 이사를 만나서 했더라고요. 축구계에서는 이임생 기술 이사의 픽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어떤 역량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도 앞서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임생 기술 이사가 사실상 읍소하다시피 해가지고 홍명보 감독을 붙든 건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고대 학연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 박효재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원고 준비하면서 물어본 건데 그럼 울산 현대에 있을 때는 좀 성과를 냈었다면서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홍명보의 실력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죠. 홍명보의 실력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스쿼드라고 하죠. 선수단의 어떤 몇몇 퀄리티, 개별 포지션의 그 선수들 이름값, 기량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체급차로 찍어 누른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연봉도 뭐 3-4배 정도씩 차이가 나고 전술도 보면은 사실 뭐 홍 감독이 뭐 그렇게 막 창의적이고 정말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런 감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수비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고 그렇게 그 홍 감독의 그 축구를 잘 하려면 일단 볼 간수를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정말 개인 볼 기술이 간수한다고. 개인 기술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 축구계에 있었던 그 기자들도 다 동의를 했을 거예요. 울산 HD의 그 스쿼드가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2연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볼 겁니다. 아마.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홍명보 감독 얘기를 했는데요. 박효재 기자가 더 원흉으로 얘기했던 그 정몽규 축협회장 이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박효재 기자도 그랬고 그 많은 축구 관계자 팬들이 이 사단의 원흉으로 꼽는 사람이 정몽규 회장입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무려 13년간 축협회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후에 따로 입장 표명은 없죠. 네. 정몽규 회장이 일단 월드컵 직전에 사의를 밝혔거든요. 사퇴하겠다고.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둔 지난 5월 29일이었는데 대표팀의 성적과 관계없이 월드컵 폐막 이후에 물러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월드컵 폐막이 이제 이번 달 19일이니까 뭐 그 이후에 사직서를 낼 걸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2013년 취임 이후 13년 만에 축구협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뭐 32강 탈락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지금 이 마당에 이 사퇴의 뜻을 밝힌 이 의사를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면 협회 정관에 따라서 60일 안에 차기 회장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꼼수라는 얘기가 있던데 지금 선거는 간선제로 하고 있고요. 선거인단이 200명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전두환 정권 시절 때처럼 체육관 선거 정말 그 중앙 정부가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는 그 산하 단체 기관장들이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윗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선거인단 규모 자체가 너무 적잖아요. 200명밖에 안 되기 60일 때문에. 이내면은 뭐 다 정몽규 사람으로 채워줄 수도 있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전면적인 직선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선거인단 풀을 넓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대한체육회 그 종목 회원 단체 규정에 따르면 60일 이내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물리적으로 정관 고치고 그 바뀐 선거 제도로 하려면 안 된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개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대한체육회나 문체부가 들어와서 그 부분만 60일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제한만 없애주는 그런 원포인트 개정을 하면 어떨까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 있죠.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건 이따 뒤에 말씀드리고요.